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문화란 단순한 볼거리에서 이제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또 경제 산업을 만드는 가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한국 문화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번에 새로 부임한 뉴욕 한국문화원의 김천수 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네. 오셨습니다. 네. 이 미국 길은 처음이 아니죠? 네, 제가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네.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중간에 한 13년 정도는 미국에 나와서 주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일 기획의 네, 네, 네. 법인장으로 네, 네, 오셨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뉴욕, 뉴저지 쪽에는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에서 한 9년 동안 네. 네, 법인장으로 파견이 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동포 사회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미국 사회도 또 잘 아시겠네요.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동서남북 분간하는 정도입니다. 네. 또 제일기획의 또 부사장으로도 또 계셨죠? 네, 네. 제일기획하면은 쉽게 말해서 한국 문화의 콘텐츠를 만드는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최고의 브랜드들이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과찬이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CJ 예. 라이브에 또 대표로 계셨죠? 네, 네, 네. 그 제가 제일기획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네. 2017년에 CJ 그룹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CJ 그룹에서 스카웃 되셨던데. 아니 스카웃은 네. 아니고요. 그 CJ 그룹에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예. K 컨텐츠, 예. 뭐 K 팝도 있고 K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하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회사를 CJ 라이브 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네. 한국판 그러니까 CJ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를 기획을 하고 사업의 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 한류 문화의 그야말로 최고의 테마파크 용복합 테마파크 건설을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곳에 최고의 책임자로 스카웃까지 되셨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프로이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냥 말씀이고요. 가서 많이 저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했던 기회였습니다. 문화업계에서 평생을 이제 몸바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은 문화원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다 환영하실 거라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민선 3기로 오셨는데 네.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제 저한테 제일 앞에 자꾸 붙여주시는 수식어가 민간인, 네. 지금 말씀하신 민선,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저는, 좀 민간인이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 다른 접근으로 문화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담긴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두 분의 민간 문화원장께서도 워낙 잘 해주시고 털을 잘 닦아주셔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곧 저희가 코리아 센터라고 부를 네. 새로운 뉴욕 문화원 신축 건물에 네.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올해 네, 하게 네, 되죠. 네. 네. 네, 좀 이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예, 그래서 예. 그 코리아 센터를 네. 제가 있는 이 3년 동안 예. 뉴요커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꼭 들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명소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만드는 게 제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번 임기 내에 네. 이루어 주시길.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보따리를 아주 아낌없이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큰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문화라는 것이 제가 앞서서 이제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만들고 이제 경제 산업의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요. 네. 특히 대한민국의 한류가 전 세계인으로부터 또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문화를 정의하는 거는 너무나 다양할 텐데요. 뭐 사회학자가 정의하는 게 다를 거고, 네. 네, 뭐 심리학자, 인류학자 다 각자의 정의가 다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문화를 좀 네. 쉽게 제가 정의를 하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 문화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늘 먹고 입고 일하고 즐기고 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 문화,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생활 방식, 생활 양식, 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생활 양식 또는 생활 방식이라고 정의하자면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입고 즐기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우리 한국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화가 네. 이제 그런 단순한 지금 말씀하신 네.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서 네. 그야말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제 국가의 브랜드와 네. 가치를 네. 기준 삼는 네.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경제를 창출하는데 대단한 네.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좀 더 꽃을 피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K 컨텐츠, 영화 혹은 네.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네. 히트를 치고요. BTS, 네. 뭐 블랙핑크 이런 K-팝이 히트를 치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 친구가 그걸 보고 헤어스타일을 쫓아가고 싶어요. 네.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 BTS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네. 그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요.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인들의 스타일, 방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거를 따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지겠죠. 네. 한국 식당을 찾아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되고 한국의 요즘에 이제 헤어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코디, 패션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게 되니까 화장품도 잘 팔리게 되고요. 뷰티샵도 잘 되게 되고요. 그런 덕분에 해외 동포들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새로운 사업 기회도 네.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고요. 관광객도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하는. 가서 서울에 가서 네.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먹고 사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맥도날드, 나이키 신고 맥도날드 먹고 코카콜라 마시는 그렇죠. 게 저희들의 꿈이었듯이 네. 그때는 헐리우드 영화가 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팝송이 저희들의 생활 방식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K컬처라고 하는 독자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 가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그렇죠. 커진 거죠. 뭐 IT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IT 강국뿐만이 아니라 한류 문화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응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우리 한류 문화의 의상만큼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을 못하고 있다. 실속이 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계를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네. 그 한류 K컬처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화 상품 네. 거기에는 컨텐츠도 들어갈 거고요. K 컨텐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패션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한 13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전 제품을 수출해서 네. 얻는 수입이 연간 60억 불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류, 우리 문화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물량이 하드웨어, 제품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라고 지속이 볼 수 없다라는 있습니다. 얘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 영향력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못 얻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130억 불이 큰 돈이냐? 네. 또 적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영향력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고 더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상당히 그 이제 큰 그 말씀이신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력적인 국가가 된다, 혹은 매력적인 문화가 된다. 네.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고 싶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어떤 큰 파도에는 올라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소위 OTT라고 예. 해서 그 컨텐츠 플랫폼들,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플러스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컨텐츠가 끊임없이 유통이 되고 네. 소비가 되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K-팝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거의 10년 이상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네. 현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계천 시장, 네. 의류 시장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패션 산업의 일종의 매뉴팩처링의 롤 모델 같은 네. 공간이 돼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하고요. 화장품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을 더 열심히 꾸준히 해 나가면 우리의 문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면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문화원이 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지금 활동이 보통 어떤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크게 이제 저희 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공연, 네. 그리고 이제 전시,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같은 경우는 그 K-아트,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전시할 기회를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지원하고 전시 사업도 저희가 이제 직접 하고요. 하는 일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도 뭐 K-팝 그룹의 유명 K-팝 그룹의 공연도 있지만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그러한 호프풀들, 네. 네. 미래 성장성이 충분한 사람들을 또 발굴해서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 그런 문화단체의 지원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포사회에서 네.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이제 같이 홍보를 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전시나 공연 같은 거를 서포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문화 행사가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은 또 네. 이것이 큰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다도 또 홍보를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예를 들어 저희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네. 링컨 센터라든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가 네.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든가 그다음에
또 NYU, 뉴욕 유니버시티하고 거기도 이제 뭐 스코볼 센터 같은 그런 공연 전문 장도 공연장도 있고 그 서포트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 유수의 이제 뉴욕의 업체들하고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문화를 알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네. 뭐 한 달도 안 되셨잖아요. 네, 이제 한 보름 좀 그렇죠. 넘은 것 같습니다. 다 파악을 못 네. 하셨겠지만은 좀 더 문화원에 뭐 열심히 해왔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산도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네. 보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지요. 예. 그 제가 이사를 이제 가게 되면은요. 네. 새로운 청사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가 이제 네. 그 코리아 센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설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 1, 2층에는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한 18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가니까 작은 공연이 가능하고 영화 상영, 영화 관람도 가능한 그런 몇 층이죠? 이제 지하 1, 2층으로 돼 있어서요. 네. 규모가 한 200석 정도 네. 되는 이제 그 정도 규모 적지 않은 공연장이네요. 규모입니다. 네. 네. 해서 그 작지만 알찬 무대를 거기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영화 상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또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또 1층, 2층은 전시장이 돼 있어서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전시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시를 저희가 직접 호스트를 하고 네. 오거나이저가 돼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식 조리도 가능합니다. 그 한식 위에서. 세계화에 또 네, 그래서 이제 또 역할을 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식을 직접 네. 만들어 볼 수 있고 가리키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도서실도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한글 교육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언제쯤 오픈하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요. 올해 안으로는 오픈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코리아 센터가 개관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우리의 문화의 총집합체를 이루어서 예. 한류 문화의 뜨거운 네. 산지가 되겠네요. 네, 그걸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활동이 좀 잘 이루어져서 네. 우리 동포 사회의 위상도 좀 높여주시고 대한민국의 가치도 네. 또 한류 문화의 확산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3년 동안 이제 임기를 하시면서 네.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만들어 놓고 가고 싶다. 네. 이런 네.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새롭게 개관하는 코리아 센터가 우리 동포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또 뉴요커와 많은 관광객들이 꼭 다녀가는 그러한 명소가 돼서 우리 동포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또 동포 경제에 낙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째 건강하셔야 되니까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동포 사회 네. 또 미국 사회 전 세계 롤모델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천수 문화원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그동안 한 1년여 가까이 공석이었는데 새로운 뉴욕의 경제 세계적인 도시에서 한국 문화가 더더욱 크게 활짝 꽃이 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